상황으로부터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사랑도 느낄 수 있고요. 위로, 공감은 물론 사람을 통해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성공, 돈까지, 네, 인간관계로 엄청난 것들이 이렇게 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어보았는데요. 네, 부자 인간관계. 네, 여러분도 많이 아는 유명한 저자죠. 사이토 히토리 님이 쓴 책입니다. 부자 인간관계는 과연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책에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또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이 무엇인지 한번 북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사장 소피아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잘 맺고 계시나요? 살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정리도 되는 것 같고요. 갈수록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돌아보면 직장 생활이든 뭐든 힘든 것이 일이 아니라, 일의 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관계 때문이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지만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거기에서 버틸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생기는 것 같고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유튜브 마스터도 운영하고 있고 레버리지 마스터 경매 과정도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자기계발 모임 행여나라는 모임을 또 이끌면서 매달 새로운 연을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요 전까지는 인간관계가 거의 학창시절에 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리고 직장생활 통해서 알게 된 인연들, 이 인간관계가 보통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회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행여나라는 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도 이쪽 이제 계통에서 일만 하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쪽 계통 사람들 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맨날 이야기를 나눠도 맨날 똑같은 이야기이고, 딱 그 어떤 시야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답답했달까요? 그래서 정말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런 갈증을 느꼈고, 그래서 제가 모임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정말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갑자기 넘쳐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러면서 과연 좀 뭔가 다시 제가 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간적으로 계속 부족하니까 제 마음처럼 이렇게 시간을 쓸 수 없잖아요. 어떤 인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죄책감도 또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네,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책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 문제와 인간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 이제 프롤로그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저는 좋은 사람이야말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에게 돈이 모으면 좋은 일에 쓸 테니까요. 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몇 부분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네. 세상에는 돈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을 시작하더라도 주위로부터 응원을 받고 자연스럽게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늘 핑계를 대고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돈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왜 힘들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걸 깨달으세요. 네. 신은 이유 없이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는데 너무 안 되고 돈이 벌리지 않는다면 거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는 뭔가 신의 이런 표시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배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잘 써야 되는데 신이 이렇게 보고 있대요.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뭘 할까 하고 지켜본대요. 그래서 돈을 잘 쓰고 이롭게 쓰면 신이 돈을 많이 주고요. 나쁜 곳에 쓰거나 또 잘못 쓸 때는 돈을 이렇게 뺏어버린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 문구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떤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서 상대가 돈을 주려고 할 때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세요. 이것이 돈의 흐름을 멈추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가끔씩 나의 그 어떤 노고에 대한 보상을 정확하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뭐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그래 가르쳐줄게 이러고 뭐 시간도 쓰고 나름대로 뭔가 준비도 해서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제 상대는 그래 그냥 이렇게 하고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거나 그죠? 좀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좀 서운한 마음도 또 좀 들고요. 예. 요즘에 좀 전 달라진 거는 좀 정확하게 저의 가치를 좀 말하고 그리고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주시면 사실 예전에는 저는 되게 받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했거든요. 안 주고 안 받는 게 편하다. 왜냐면 저는 좀 이렇게 살갑게 챙기고 좀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성격은 원래 아니었어서 가지고 뭔가 받으면 그게 다 뭔가 짐 같았고 차라리 내가 주면 마음 편한데 이렇게 받고만 있으면 뭔가 이렇게 막 부담스럽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넙죽넙죽 잘 받습니다. 뭔가 카톡으로 누가 뭐 기프트콘 뭘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받고 또 막 여기저기 받고요. 또 이제는 또 많이 챙겨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또 주변에 많이 주는 것도 이제 좀 익숙해지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동감 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흐름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멈추면 흐름이 끊기잖아요. 근데 받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받고 주고. 그러니까 그 흐름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저도 일리가 있고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거꾸로 상대에게 줄 때에는 거기에 상대의 행복을 빌어서 주라고 합니다. 돈이라는 것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깃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또 받고요. 드릴 때는 또 굉장히 행복을 빌어주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공에 대해서 조언한 부분이 있는데요. 황금의 원 패턴을 포착한다 라는 챕터의 내용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왠지 이걸 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하겠지 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만 찾아보고 그것을 천천히 끝까지 해보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몇 번을 하다 보면은 하나의 패턴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어떨 때 뭘 했는데 이거 뭔가 일이 술술 풀리네? 뭐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내가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뭔가 얻어 걸린 느낌도 들 때가 있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나 어떤 성과가 나온 게 사실은 그렇게 애쓰지 않았는데 나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굉장히 잘 잡았기 때문에 그게 잘 풀려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황금의 원 패턴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일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황금의 원 패턴이 좀 완성이 됐다 했을 때는 요것을 바꾸지 말고 5년에서 6년 동안 그냥 계속 그것만 하라고 합니다. 네, 좀 이해 가시나요? 좀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지금 뭔가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한 이런 패턴이 있고 그거를 굉장히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해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브랜드가 점점 더 갖춰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신의 황금 원 패턴을 완성시킬 그 무언가를 빨리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찾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왠지 이걸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겠지? 라고 생각되는 거를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누구보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에는 아직 익숙한 사람이 없어서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더 좀 많이 공감이 갔어요. 그죠? 조금 더 빨리 들어와서 네. 물론 저보다도 원체 빨리 들어온 사람이 있었지만 네. 근데 그 당시도 저 다시 또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그걸 보고 있지 말고 할걸 뭐 이런 생각을 조금 그리고 저는 사실 시도를 했었다가 다시 멈추고 또 몇 년을 보내고 다시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 그럴 때 아예 애초부터 좀 제대로 해볼 걸. 그때 좀 열심히 해볼 걸.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죠. 예, 할 필요가 없는 생각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지금도, 어찌됐건, 제 나름의 방식으로 계속 저를 표현해 나가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유튜브 마스터 과정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정말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각자 생각하는 가능성의 한계를 이렇게 이미 완성을 해놓고 지금 유튜브가 이 정도 와 있으니까 끝났다. 더 이상의 가능성을 내가 얻기까지는 이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 나온 사람들의 뭐 기회나 지금 성공한 유튜버들이 가져가고 있는 그것이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제 시작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후회만 더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든 내가 관심이 생기고 뭔가 나랑 잘 맞을 것 같고 가능성이 있다 보이면 빨리 그냥 하루라도 먼저, 지금 여기서는 1시간이라도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빨리 하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관계 부분에서 요 문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상냥할 필요는 없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무시당하는 원인 중에는 벌벌 떠는 파동을 낸다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남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아, 혹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느라 그 사람의 몸에서 벌벌 떠는 파동이라는 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 벌벌 떠는 파동을 오히려 또 알아채고 오히려 깔보고 덤빈 사람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상냥할 거야, 모든 사람에게 뭐 칭찬을 들을 거야, 인정받을 거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네, 잘못된, 여기는 이제 잘못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제 생각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지켜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당신은 당신과 파동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즐겁게 지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저는 제가 선구자님이라고 저희 구독자님을 말하잖아요. 선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갖고 계신 구독자님. 네, 이것의 준말인데 또 좀 삶에서 선구자처럼 살아봅시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제가 반복하는 데에는 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제 채널에 이왕이면 제 채널에 또는 제가 어떤 기획을 하는 모임에, 강연에 정말 좋은 에너지의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주파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에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문구가 싫은 사람들, 뭔가 나랑 안 맞아, 뭔가 불편해 하시는 사람들은 떠나시겠죠?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점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모이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이는 곳이라면 다른 분들이 또 여기를 왔을 때 이제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선구자님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얻고 거기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거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뭔가 분위기를 잘 유지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그리고 실제로 제가 계속 보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 계속 와주시고 계세요. 정말 감개무량한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구절 전하면서 영상을 마칠게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라는 챕터의 내용인데요. 불행한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이 부족해, 나에겐 이게 없어, 나는 이게 안 돼라는 그런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궁핍에,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대요. 근데 반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나에게는 이게 있어, 난 이게 가능해. 이렇게 나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은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는데 우리 어떤 몸에 핸디캡이 있다면 그것도 신이 준 것이다. 제가 잠을 잘 때 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요. 첫째 아이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책이지만 지금은 둘째 아이가 그 혀 짧은 소리로 다 외우고 있는 책이 있어요. 괜찮아라는 책인데 거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길이는 목이 너무 길어. 그런데 괜찮아. 높은 곳의 먹이를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뭐 뱀이 나오고 뱀은 다리가 없어. 그치가 없죠? 괜찮아. 뱀은 스르 사사사사 기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개미는 너무 작아. 그러면 괜찮아. 개미는 힘이 세. 이렇게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제가 유튜브 마스터에서도 자주 느끼는 거가 뭐냐면 다른 유튜버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안 돼요. 저는 이게 못해요. 저는 이것이 부족해요. 라고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분이 갖고 계신 잠재력과 그분이 갖고 계신 어떤 것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열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을 살려볼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네, 그것보다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근데 보통 갖고 있을 땐 그것이 굉장히 대단하고 크다고 생각을 좀 못 하시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내가 힘을 쏟아서 그걸 좀 더 갈고 닦으면 이제 사람들도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안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덜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나를 좀 표현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삶을 행복하게 사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제목은 인간관계지만 사실 뭐 부자, 성공, 뭐 인간관계 여러 가지 다방면의 내용을 좀 포괄하고 있는 책인 것 같고요. 굉장히 이렇게 얇아서 후딱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한 그래서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읽기가 좋으니까요. 한번 봐보시고 어쨌든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들이 또 좀 이런 식이죠. 네, 부담 없이 읽으면서도 또 순간순간에 뭔가 생각해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고민이 많으신가요? 네,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를 좀 가볍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고 좀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고 노력해가고 이러는 것이 이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영상 내용 공유해 보았습니다. 날씨가 정말 갑자기 더워졌어요. 네, 몸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하루하루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관계가 힘들기도 하지만 또 인간관계에서 다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지혜롭게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